네, 어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볼 텐데요. 오늘 2부에서는 민주당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평가부터 좀 해주신다면요. 어제 판결에 대한 거요. 예. 대법 판결 부분은 이 조희대 대법 원장 체제에서 그야말로 희대의 정치 판결이 나왔다고 봅니다. 일단 상황 자체가 한덕수 전 대행이 사실상 먹튀 사퇴를 한 날 바로 그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판결이 나온 것 자체가 너무나 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하는 뭐 짜고 쳤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도 절차법을 무시한 전합이익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원래 법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리 판단의 이름으로 사실상 사실 판단을 혼용한 부분이 많아서 내용적인 오류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알기 쉽게 오늘 오전에 정리를 해서 낼 생각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망상이라든가 한덕수 전 대행의 최근에 약간 이게 눈빛까지 변하고 얼굴까지 변하는 굉장히 이렇게 노욕의 모습처럼 이 어제 대법원 판결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불안하고 손을 떠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굉장히 어떤 내란 세력적 DNA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적 DNA라고는 어떤 말씀이세요? 좀 풀어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공통적으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걸 보고서 그냥 국민들께서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렇게 결국은 내란 세력을 정리하는 것이 이게 참 얼마나 집요한 저항을 뚫고 가는 일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한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마치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 구속 상태에서 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어떤 충격과 어떤 긴장의 회복 이런 것 같은 상태를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하루빨리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던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판결 후에 그 대법원의 판결, 그다음에 그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사법 카르텔 이런 식으로 명명하는 이제 목소리가 많이 나오던데 최고위원께서도 이제 같은 견해시다. 저는 어제 이미 사법 내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결국 대법원의 어제 판결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검찰이 그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는 사실 검찰 행위를 하려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검찰의 개입을 막았던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때 행위보다도 더 무리하고 조잡하게 대선 개입용 정치 판결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대법원의 어제 판결을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제 이미 각종 그 데이터라든가 온라인에서의 흐름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을 했는데요.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대를 뛰어넘는 국민의 분노가 이미 지표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통상 있는 여론조사 외에 여론조사는 보통 후행적 분석 아닙니까? 그렇죠. 후행지표로서의 성격이 있는데 동행지표적 성격 내지는 선행지표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제 가령 저희 온라인에서의 검색 이런 것들, 키워드 검색 이런 것들을 많이들 이제 요새는 쓰는 방법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획기적인 아주 그냥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으로 이 어제 법원 판결에 대한 분노가 높아진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검색량이 폭증을 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그 질부성도 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이제 거기에 나온 키워드나 이런 거 분석도 다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예. 그랬더니 결국은 정리는 분노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 지금 이게 이제 그 이재명 후보 그 지층의 결속 효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이미 나왔고 보수층도 아마 또 결집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이제 그냥 관건이라고 봤는데 중도층도 역시 그러면 이 같은 두 범죄에 들어간다고.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쭉 이렇게 여론을 분석해 왔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들이 절제를 해오고 있었지만은 한덕수 전 대행의 재탄핵에 대한 요구가 사실은 3주 전쯤부터 전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중도층에서 재탄핵해야 된다라는 것이 거의 20%에서 30% 정도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절제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것은 한덕수 그 전 대행이 스스로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대선 나가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총리 차량, 총리 월급, 총리 사무실, 총리 권한을 그야말로 유용하면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해온 모습을 차라리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네. 저희들이 그렇게 보면서 이제 한 건데요. 그래서 이미 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아져 있는 상태여서 그에 대해서 어제의 상황은 종합해서 결국은 이 내란 잔존 세력, 내란 잔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훨씬 높이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 중도층의 정서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단 팩트가 형사소송 절차상 6월 3일 대선 전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끝나는 것이 합법적으로 끝나는 것이 불가능하고 네네. 2월 3일에 현재 국민의 지지 추세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6월 3일 이후에 그 외환과 내란의 사유가 아닌 한, 즉 이런 경우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거법 이슈를 가지고 소추를 진행하는 것도 합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국민이 판단하신 대로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투표하시면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그것으로 헌법은 더 이상의 소추를 허용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더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가 입법 조치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다라는 것이 명료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현재 국민의 어떤 의사를 변경시킬 국민 또는 중도층의 의사를 변경하게 될 상황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중도층에서 한 20% 정도가 이제 재탄핵에 대한 어떤 그 여론이 중도층에서 20% 정도 높아졌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20% 이상 높았습니다. 지난 혹시 3주 그게 동안. 어떤 그 당 자체 여론조사를 그 근거로 하신 말씀이실까요? 제가 이제 선거 기간이어서 네. 여론조사와 관련된 표현이 혹시 어떤 법규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제될 수가 있는지 바로 저도 검토 사항이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드린 건데요. 여론조사의 네. 수치를 이야기하면 사실은 조사 개요를 저희가 밝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네, 확인차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인터뷰 네.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 제작진한테 그걸 좀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네. 나중에 다시 이걸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 네, 의원님. 그러면 혹시라도 네. 이후의 상황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혹시 선거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 지금 제작진에 말씀드리겠다 하는 것을 그러게요.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질문을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밤에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안 처리를 시도를 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사표를 냈고 사표가 수리가 돼서 투표 불성립이 되긴 했는데 왜 이걸 추진했던 걸까요? 사실은 한덕수 전 대행이 어제 사표를 낸 상태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가 사표를 낸 걸 수리한 것은 사실 정말 당대의 코미디죠. 사표를 낸 사람이 사표를 수리하고 나가서 더맨더머 브라더즈 수준이 된 건데요. 더맨더머 내란 잔당 브라더즈가 된 건데 최상목 전 부총리는 원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은 그리고 그에 대해서 헌재가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한 후에도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미 인용이 명백하다고 예상되는 탄핵 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돌아온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그 통상 협상 문제도 있고 해서 법사위에 보내놓은 상태로 있었던 건데요. 네네. 근데 어제 한덕수 그 전 대행의 사퇴로 인해서 최상목 대행 체제로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 이제 임박했기 네,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첫째는 공정선거 관리를 기대할 수가 없고 둘째는 우리 국익이 걸린 통상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한국 팀이 빨리 이 선거 안에 끝내려고 한다. 예.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최상목 팀이 있는 것이 국익에 훨씬 불리하다는 명백한 판단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어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에서 이미 그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충족됐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네. 저희들이 이렇게 신중하게 절제하고 법사위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인데 법사위에 이미 조사 기간이 다 끝나기도 했고 네. 어제로서 사실상 대선 기간 중에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어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그러면 어제 그 이 처리가 오후 5시 긴급 의총이 열렸었잖아요. 이때 네. 최종적으로 그 의총에서 그러니까 결정이 됐던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 의총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예. 그리고 지도부에서도 그 의견을 모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사퇴 선언을 했는데요. 최고위원께서 먹튀라고 규정을 하셨던데 왜 이렇게 규정을 하셨던 겁니까? 선거를 그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총리가 네. 사실상 저는 2달 전부터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마음 먹었다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고 계속 그것을 저희가 비판을 했는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나간 건데 그 과정에서 총리의 직을 다 이용하고 총리 차량, 뭐 총리 월급, 총리 활동비 다 이용하고 총리실에 있던 직원들에게 결국은 다 그들을 활용하면서 선거 준비를 하고 전형적인 먹튀를 한 거죠. 네. 그 최고위급 먹튀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그럼 관련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엊그제 최고위원께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꾸려서 운영을 했다. 그 인물이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후에 어떤 언론에선가 취재를 해서 네. 국정원 출신들로 이미 선거 준비 상황 팀을 꾸렸다 하는 보도를 제가 기사 헤드만 본 적이 있는데요. 본문은 보지 못하고. 예.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총리실에 있는 간부들이 사전에 쫙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사실은 그분들이 아무 말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사직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갑자기 공통의 이유가 생겨서 나간 것은 그 전에 논의를 했던 것이고 사전 선거 준비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총리실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한덕수 대행은 사실 긴급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총리실을 지금 압수수색하면 여러 가지 증거가 사전 선거를 공직을 이용해서 한 증거들이 다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리고 지금 밖에 뭐 사무실을 나경원 캠프를 이용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위장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밖에서 다른 이런저런 논의를 한 사무실이 운영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도 밖에서 준비한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정원 출신 간부가 간부급인 사람이 사실상의 상황을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한 것이고 크로스 체크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혹시 그러면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내 정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 거기까지만 오늘은 말씀드립니다. 국내 정보를 담당했던 고위급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뭐 간부입니다. 그리고 상황실장을 맡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 아마 이것을 저희가 얘기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아마 뭐 상황실장이 아니고 다른 걸 맡길지 모르겠지만 뭐 그분과 소통하면서 선거 준비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뭐 한덕수 대행이 호남 출신이니까 뭐 전북에 누구누구 총리가 결합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전혀 상관없는 정세균 전 총리의 이름까지 뭐 언론에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국정원식 공작 정치를 아예 시작부터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국내 정보를 담당했던 간부급이라는 게 부서장급 1급으로 퇴직한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까? 뭐 구체적인 것은 더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도해서 했던 어떤 비밀 사무실 내지 비밀 캠프가 이미 그 전부터 운영됐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최고위원께서는. 사무실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 온 국민에게 대선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던 상당 이전 기간부터 사실상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네. 사실은 윤석열 내란을 온 국민과 세계가 TV로 지켜본 것처럼 국민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한덕수 전 대행이 아무리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다 저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이 진행됐다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인터뷰 도중에 중도층에서 한덕수 대행을 재탄핵해야 한다는 것이 30% 정도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관련 여론조사 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피릿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이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간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 없다고 응답한 그 사람 가운데 39.5%가 한덕수 대행 재탄핵에 찬성을 했고요.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의뢰에서 3월 28일과 29일 양일간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정당 투표 성향이 중도 성향인 층에서 37%가 한덕수 대행 재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두 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